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일본으로 가봅니다.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야당의 실력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만났습니다. 하시모토 시장, 일전에 이 퇴임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죠.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 일본으로 가보고요. 도쿄 JP뉴스 유재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는 와중인데 지금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유신당의 최고 고문인 하시모토 도로 일본 오사카 시장을 만났다. 어떤 의도가 담긴 만남입니까? 네, 지난주 자민당은 그야말로 최악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이유는 중의원 헌법심사위에서 자민당 측 초청으로 참가한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 대학 교수가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의 모든 언론이 자민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쓰나미급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마저 완전히 돌아섰고 이어서 지지율 추락으로 기결됐는데요. 네. 그러자 당혹한 아베 수상은 이를 만회할 지원군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이 바로 유신당을 직접 만들어 대표로 있다가 지금은 최고 고문으로 남아있는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베 수상이 하시모토 시장을 만나 이례적으로 3시간 동안 밀담을 나눈 이유는 유신당이 가지고 있는 의원 수 때문인데요. 참의원이 11명, 중의원이 41명이 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이어 세 번째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인데요. 네. 국회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유신당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베 수상의 제의로 갑자기 만나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모토 시장이 이제 유신당을 처음에 지역당으로 만들어서 전국당으로 키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정계 은퇴 발표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적인 영향력 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정치계에서는 젊은 피라고 얘기하죠. 네. 변호사 출신으로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된 후 지금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오사카부 지사에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후배를 출마시켜서 당선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는 유신당을 만들어 대거 의원들을 국회에 입성을 이뤘는데요. 네. 일본 정치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차세대 리더로 꼽힙니다. 네. 아베 수상이 도움을 요청할 만큼 일본이라는 배의 향방을 가름할 만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계 은퇴는 시사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군요. 그렇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제1당과 제3당의 결합이니까 네. 이 일본 내에서는 정치계에서 보수연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근거로는 어제죠. 15일 아침 하시모토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5월에 연대 모드로 가던 민주당에 대해서 완전 결별을 뜻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네. 내용은 공리공론의 꿈 같은 이야기만으로는 행정을 운영할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당의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는 연대하지 않고 유신당만의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하시모토 시장이 14일 아베 수상과 히다마노 첫 번째 보인 반응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완전 결별 그리고 자민당과의 밀월 시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 2당인 민주당과 결탁해 있다가 이제 완전히 아베 수상과 뭐 3시간 밀담을 나눴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거네요. 네, 예. 웬만한 내용은 다 합의를 봤다고 봐야 그렇겠네요. 하겠죠. 예, 결정까지 네. 봤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현재 40%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12일자 지지통신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가 45.8%,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34%인데요. 지난 5월의 지지율보다 2.2%가 떨어졌고 반면 불지지는 3.4%가 증가했습니다. 네. 아베 내각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지율이 4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들 80% 이상이 사실상 전쟁 참가를 나타내는
집단 자유권 행사용인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 얼마 전 연금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후 70주년 이제 연설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중국 외신하고 아베 총리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네네. 자, 반성은 하는데 사과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70주년 전후 이 아베 연설, 기존의 고노다마나 이런 내용들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좀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일본 언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내외적으로,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을 아베 정부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 다마를 고소를 하되, 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아베 정부가 사과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는 국내적으로 그 비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아베 수상의 선언문도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네. 좀 두루뭉술하게 묻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눈에는요. 네네. 그 일본 자민당 일부에서는요. 도쿄의 전범 재판을 다시 검증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참 이제 네네. 우리 입장에서 큰 우려인데 평화헌법을 포함해서 종전체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이 아베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네.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순수하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네. 헌법학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하세베 아와스다 교수와 고바야시 그 계유대 헌법학자가 네. 일본 기자클럽 그리고 외신 기자클럽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이 모두 전부 다 그 아베 정부 저기를 내각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테레비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에서 어제 그 198명의 헌법학자를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3명만 그 합법이라고 했고 네. 나머지 그 학자들은 전부 그 의원이라고 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조차 80% 이상의 국민들이 네. 아베 수상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권 그 행사 용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순탄하게 네. 아베 정부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와 있다. 이런 발언을 네. 했는데요. 관련해서 일본 내 반응이 좀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황당하다. 네. 스가 관방장관은 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네. 일본 정부는 기존의 방침을 바꾼 적이 전혀 없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군요. 일본 언론 또한 박 대통령의 위안부 발언과 일본 네. 정부의 부인으로 네. 한일 사이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고 네.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 JP 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